나른한 오후의 통관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자,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오늘 법원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모두 7번에 걸쳐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지인들과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는 혐의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진 한번 봐주시죠. 지난해 8월 서울지방경찰청 출두해서 조사받을 때 사진인데, 자, 양현석 씨 뒤로 원정이라는 이 간판 글씨가 보입니다. 이 서울시경 앞에 해장국집 장원정 식당 간판에 머리로 장자를 가려서 원정이 된 겁니다.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1심 판결로 이 절묘한 사진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길래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지라시 출신 미친 말 여야 극한 대립. 다음은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예. 마지막 다시 고개든 연예계 도박 파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몇 시간만 참으시면 기다리던 주말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시죠. 자, 그럼 오늘도 310 중계석 기대 만빵 시작합니다. 예, 오늘 제 옆에는 보도국 이자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떨고 있죠? 예? 지금 떨고 있죠? 예, 좀 긴장이 되네요. 오늘 자, 이자연 기자가 그러면은 그 속한 부서가 어디예요? 제가 지금 주말팀에 있습니다. 혹시 박성태 부장 밑에서 일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아주 좋으시죠. 그래요? 인자하시고.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뭐 소감 짧게 말해주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문 대통령 대 왕이 가위바위보. 예. 자, 310 가족 여러분, 오늘 국회에 왕이 나타났습니다. 왕? 왕이라고 하면 임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좀 너무 어색한 것 같은데요. 예, 그 임금님은 알고 왕이 외교부장입니다. 바로 국회로 가보시죠. 역시 요즘 외교 인사들은 다 저렇게 팔꿈치 인사. 박병석 국회의장하고 저렇게 합니다. 어제 강경화 장관하고도 그렇게 하더니 말이죠. 아무래도 요즘 뭐 저렇게 다 하나 봐요, 그죠?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악수 대신에 팔꿈치로 인사 많이 나누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뭐 왕이 부장 이 박병석 의장 만나기 전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또 국회 외통위원들하고 조찬을 했다는데, 어제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에 갔습니다. 당시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잠깐 보고 가시죠. 어디서 쏘십니까? 여기 할 때 어디다가 쏘는 게 쏘서 조금 앞에서. 자, 문 대통령 입장하니까 자, 오는데 문 대통령은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서로 엇갈렸어요. 지금 왕이 부장은 팔꿈치 인사를 하려고 하고, 예, 갑자기 문 대통령이 손 딱 악수를 건네니까 당황했습니다, 왕이 부장. 자, 이거 예전에 뭐 이자연 기자 혹시 기억납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왕이 부장이 예전에 만났을 때 왕이 부장이 문 대통령 이 어깨래요. 이 팔꿈치를 툭 쳐가지고 외교 결례 논란이 있었는데, 약간 이번에는 지금 나오네요. 이번에는 약간 그걸 되갚아준 거 아니냐, 문 대통령이. 저거 말입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당시 어제 만남에서 무슨 얘기 오갔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부장의 방안을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국 간의 다양한 고위급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께 따뜻한 안부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안부 메시지를 전했는데 뭐 왕이 부장은 뭐라고 좀 화답을 했습니까? 예, 이 왕이 위원은 문 대통령께서 만나주신 것에 감사하다면서 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안부를 대신 전했습니다. 또 특히 시 주석께서는 대통령님과의 우정, 상호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특별히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 결국 제일 관건이었던 게 올해 안에 방한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였는데 일단 좀 무리다 이렇게 좀 가닥이 잡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연내로 추진됐던 이 시 주석의 방한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뉴스룸에서도 이 말씀을 좀 전해드렸는데 어이가 없는 것이 시 주석의 방한 조건이 대한민국의 완벽한 코로나 통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통제하면 시 주석이 온다는 겁니다. 아, 누가 들으면 코로나 발원지가 우리나라인 줄 알겠어요. 네, 어제 그 소식 전해지고 정말 좀 논란이 많았죠. 예. 이게 외교부 청사에서 있었던 기자들 질의응답 때 나온 발언입니다. 그 당시에 현장 기자들도 다들 좀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어제 저녁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만나서 또 문재인 대통령 칭찬을 했다고 하던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만나서 예. 지금은 남북이 소강 국면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소강 상태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가 있겠지만 전쟁의 파국을 막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해찬 전 대표가 왕이 부장 만난 그 저녁 자리에서 마오타이주를 술을 건강 문제 때문에 끊었다고 하는데 뭐 기분이 좋았는지 마오타이주 만찬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말이죠. 어제 국민의힘 묻고 W가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오케이 할 테니까 추미애 장관 국조도 하자 뭐 이렇게 보도를 저희가 해드렸는데 자,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한다고 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습니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봤는데 이쯤 되면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저도 지금 헷갈리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 광인 전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광인인지 잘 구분이 안 간다. 뭐 이렇게 막 점잖게 표현해서 광인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아무튼 저 뒤에 보시면요. 백드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을 저렇게 뒤에 배경 백드랍으로 걸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카드를 던진 거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먼저 했던 건데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말이 조금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국민의힘에서 그래 좋다 국정조사 하자 하니까 민주당이 약간 허를 찔린 거죠. 윤석열 총장의 발언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낙연 대표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이 법무부 감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국조를 하자고 하면서 약간 톤을 낮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검사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심지어 서울중앙지검까지 뭐 이성윤 지검장은 빼고 말이죠. 자, 추미애 장관이 이 상황 지금 뭐 입장문을 낸 평검사들 지금 있는 그곳도 나오고 있는데 추 장관이 오늘 이 상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입장문을 냈죠. 네, 이 추미애 장관은 검사들 반발은 이해한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주장하는데 특히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입장문에는요, 특히 윤석열 총장이 일명 판사 사찰문을 공개한 것이 큰 문제라면서 무서운 일이다, 큰 실망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추 장관은 저런 입장인데 반해서 일선 검사들
재판부 성향을 분석하는 게 이게 무슨 사찰이냐 하면서 이 검찰 내부 통신망 같은데 또 뭐 글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요. 오늘 검찰의 내부 통신망이죠. 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에선 검사나 피고인 측이 재판부 성향 분석하는 걸 당연한 일로 보고 오히려 장려하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과거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적도 있다면서 이 법무부의 사찰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뭐 일선 검사들 내부 통신망 평검사 회의 앞서 보여드린 대로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런 검사들의 집단 행동 아주 강한 톤으로 비판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한 검찰의 검사들의 집단 행동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집단 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 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 문제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좀 진통이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코로나보다 마라도나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3차 대유행 공포, 세계도 코로나 비상입니다. 지금 이틀 연속으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를 지금 넘어섰고 전 세계 누적 확진자도 6천만 명을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빨리 백신이 보급돼야 할 텐데 자, 일단 국내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이틀 연속 500명대잖아요. 네, 신규 확진 569명입니다. 이틀째 500명대인데요. 1, 2차 유행 때랑 달리 이번에는 직장, 학원, 모임, 사우나 이렇게 일상에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특히 연천군 육군의 신병교육대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어요. 그래서 국방부는 군내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적용하고 오늘부터는 전 장병에 대해서 휴가 전면 통제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게 사장님들 손해가 막심해도 일찍 문을 닫고 직장인들도 일찍 귀가하면서 거리 두기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상황과 맞물려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자, 이 시국에 말이죠. 잠깐 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한 식당에는 손님이 가득 찼다고 하는데 프랑크푸르트로 가보시죠. 이거 뭡니까? 이게 판다가 술집, 술집 같은데 레스토랑에 웨이터가 또 주문을 받네요. 네, 뭐 하는 거죠 저게? 자, 그런데 또 음식이 또 나와요. 또 주문을 진짜 했나 봐요. 저 맥주. 자, 저 맥주 자세히 보시면 코로나 맥주입니다. 네, 저희가 가리긴 했는데 네,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저 식당 주인이 판다 인형을 저렇게 앉혀놓은 거예요. 일부러요. 일부러? 왜요? 손님 저러면 못 받을 텐데 자리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판다 인형 없어도 어차피 손님을 못 받거든요. 이 독일에서는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서 부분 폐쇄령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봉쇄 조치 때문에 요식업은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요. 식당에선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당장 다음 달부터는 모임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 수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진 가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풍자를 기획한 거라고 합니다. 풍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마포구청 앞에서 시위했었는데 인원 제한을 하니까 곰인형 갖다 놓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손님이 없는 곳도 있지만요. 코로나 때문에 줄을 길게 늘어선 곳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야, 여기는 지금 이렇게 줄 쫙 서 있는 거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 뉴욕의 코로나 검사소 앞인데 이제 25일부터 시작된 그 추수감사절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대요, 미국에. 자, 근데 휴가를 가려면 음성 판정 서류를 지참해야 이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렇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저 사람들 중에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서요. 네, 일부 부유층이 시급 9만 원에 이 줄을 서주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엄청 높잖아요. 네. 그런데 이 줄만 서주면 9만 원 줍니다. 하니까 서로 자기가 서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56시간, 그러니까 최대 길 때는 6시간까지 기다려야 한다니까 6 곱하기 9 하면 54만 원? 야, 이건
괜히 꿀알바 같은데 이거?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어. 하루에 2번 줄서기 대행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어. 그런데 문제는 저 중에 확진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저 줄을 서더라도 약간 좀 어떤 거리두기는 좀 하면서 줄을 서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다 뉴욕을 자 보여주시죠. 뉴욕을 다 빠져나간 건지. 자, 지금 뉴욕 추수감사절 축제 관광객들이 별로 없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잠깐 그림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2, 1, let's have a parade! 자, 지금 보신 게 뭐냐? 이게 뭐 추수감사절 그 퍼레이드잖아요. 저렇게 이거 뭐 당연히 지금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거를 녹화로 해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자 이게 자 보시면은 사람이 없어요 거리.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축제 규모랑 범위가 많이 준 거래요. 원래는 이 4km를 누비던 퍼레이드였는데 한 블록만 진행하고 풍선도 많이 줄인 겁니다. 이 한 해에 350만 명이 몰릴 정도로 유서 깊은 축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전 녹화를 해서 TV에서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거긴 한데 그 관람객도 없고 그리고 뭐 그 구간도 되게 짧게 하고 뭐 그랬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 뭐 메시지도 냈다면서요? 네, 둘이 굉장히 상반된 메시지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추수감사절 포고문에서 나는 모든 미국인이 집이나 예배 장소에 모여서 많은 축복에 대해 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을 장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려한다. 반면에 바이든은 올해는 전통을 놔줘야 한다고 당부했죠. 전통을 놔줘야 한다라는 거는 평소랑 같이 예년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 추수감사절 행사를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일정도 좀 상반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도 저렇게 보신 것처럼 빨간 패션으로 골프를 치러 갔는데 당연히 뭐 마스크는 안 썼네요. 네, 이게 대선 끝난 이후로 계속 골프를 치네요. 아무래도 좀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닐지 싶은데 원래 추수감사절 때면 본인이 소유한 플로리다주의 리조트를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워싱턴 DC를 멀리 안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뉴욕의 이 뭐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도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파가 북적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로 가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디에고 마라도나 추모 인파 25일부터 사흘간 국가 애도 기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자 보신 것처럼 저기가 대통령궁이라는 거예요. 디에고 마라도나의 시신을 대통령궁에 저렇게 안치를 해놓고 조문객을 받고 있는데 자, 등번호 10번이 적힌 디에고 마라도나의 생전 유니폼을 저렇게 놓고 조문객들이 정말 막 정말 뭐 오열하고 그러고 있네요. 네. 네, 오늘 오전 6시쯤부터 일반인들 조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조문 시작되기 전인 밤부터요. 이미 대통령궁 앞에는 팬들이 자리를 잡고 줄을 서고 또 조문객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궁 주변에는 수만 명의 추모 인파가 3km 넘게 줄을 늘어선 상황입니다. 자, 근데 뭐 딱 이자연 기자도 알겠지만 보면서 걱정이 좀 들지 않아요? 예, 그렇죠. 자, 저러다가 또 집단 감염 이렇게 되면 좀 어떨까 말이죠. 네, 이 조문 마감 시간 앞두고 미처 마라도나에게 인사 못한 팬들이 무질서하게 한꺼번에 막 밀어닥치면서 이 경찰과 팬들이 충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장례식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따르지 않아서 체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라도나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지만 정작 마라도나의 아들이 장례식에는 지금 못 오고 있다면서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 장남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마라도나 주니어는 현재 폐렴으로 이탈리아의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이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아니지만 방역수칙상 완치 판정 받기 전까지는 퇴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퇴원한다 한들 자가격리 기간 없이 아르헨티나에 입국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마라도나의 변호인이 마라도나 죽음은 의료진의 방치 때문이었다. 경찰 당국이 조사를 해야 한다라면서
의사 과실에 따른 사고사 가능성을 또 제기했더라고요. 자, 일단 그리고요. 이젠 좀 무대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본으로 가보죠. 예, 일본에선요. 이 1,000만 원짜리 마스크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건가요? 뭘로 만들었길래 1,000만 원이냐? 저겁니다. 저건데 딱 봐도 왠지 좀 비싸 보이네요. 다이아몬드, 진주로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네, 0.7캐럿 다이아몬드 그리고 300개 이상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진주로 장식을 한 마스크입니다. 100만 엔이니까요. 한화로 하면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1,060만 원입니다. 아니 근데 그냥 마스크를 써도 되게 막 이 거추장스러운데 저렇게 보석을 주렁주렁 달아놓으면 저거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네, 무겁기도 무겁겠지만 또 저렇게 비싼데요. 이게 실제로 바이러스 막는 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뭐 비말 차단, 뭐 효과가 좋으라고 쓰는 건데 뭐 이걸 무슨 패션 아이템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누가 살지도 좀 뭐 궁금하고. 자, 아무튼 정부는 오는 일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2.5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일단 안전한 주말을 보내시고요. 두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다음 현장, 양현석 해외 원정 도박 법원의 판결은 해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억대 원정 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 원입니다. 앞서 잠깐 제가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 자, 해외 억대 원정 도박 혐의 받고 있는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의 선고 공판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으로 가보시죠. 오늘 어떤 판결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예정이신가요? 검찰에서 수사 중인 BI 마약 수사 의무 의혹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벌금형 선고 받으셨는데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청소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뭐 보신 것처럼 일단 뭐 표정도 어둡고 취재진 질문에 뭐 아무 답을 안 하네요. 네, 이 양 전 대표는 이날 재판이 시작하기 약 6분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전 10시 54분쯤이었는데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공판 마침 뒤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이 원정 도박 혐의 라스베가스에서 4억 원 상당. 야, 이거 좀 많이 했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7차례에 걸쳐서 총 34만 5,460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3억 8,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검찰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게 상습 도박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면서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맡은 재판부가 좀 더 면밀히 혐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식 재판에 넘긴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상황이었고, 자, 그럼 오늘 선고 공판 이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재판부는 4년여의 장기간에 걸쳐서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또 도박 자금의 합계도 4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가 청소년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검찰에서는 이 양현석 전 대표한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1,500만 원이 선고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선고와 이 구형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변호사에게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구형보다도 500만 원을 높게 선고했다는 것은 재판부는 이 범죄 자체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죠. 도박의 횟수, 금액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4년 정도 도박을 했고 금액도 4억이 넘는다고 보면 상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단순 도박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단순 도박죄를 적용해서 선고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쉽게 말하면 검찰이 상습이 아니라 단순 도박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야 이 검찰 기소보다는 더 엄하게
세게 판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시종일관 이 양 씨 등에게 상습성이 없다는 의견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제기 범위 내에서 가중한 처단형, 다시 말해서 가중 또는 감경해 조정된 형을 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양 전 대표 원정 도박 의혹을 JTBC 스포트라이트에 제보한 이 제보자는 양 전 대표 도박이 아주 대범하고 상습적이었다. 뭐 이렇게 또 이 검찰의 입장과는 상반된 주장을 폈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뭐 여유가 되니까 그냥 뭐 나는 뭐 그렇다고 뭐 다른 거 뭐 취미 생활도 없고 그냥 뭐 단지 그냥 스트레스 풀고 그다음에 나는 즐기러 1년에 한두 번 나는 그냥 가고 노름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라스베가스 와서 요 갬블하는 그런 거로 스트레스 풀더라고. 자기 말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 아주 시원시원하죠. 배도 시원시원하고 잘한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 보니까는 뉴스에 봤더니 뭐 맨 처음에 뭐 300에서 1000으로 민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유 그 이상이에요. 무슨 300에서 1000뿐이 안 밀어요. 뚜껑 열리면 그냥 다 갖다 밀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검찰한테 좀 다시 한번 재검토해봐라 이런 요청을 했지만 검찰은 양 전 대표는 상습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가 이게 봐주기 기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예전에 국회에서도 좀 지적된 바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3월 대정부 질문이었죠.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YG와 검찰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YG 소속 가수들이 법무부 홍보대사 같은 걸 유독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 이후에 버닝썬 수사랄지 2NE1 멤버인 박봄 씨 마약류 밀반입 이런 의혹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검찰이 유독 봐주기 수사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는 있었죠. 그렇죠. 뭐 그때 김학의 차관 뭐 이름도 나왔던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 연예계 불법 도박 파문 또 불거졌습니다. 아이돌 그룹 멤버, 배우 등등 무려 100여 명이 연루가 됐다고요? 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 9월에 아이돌 그룹 초신성의 멤버 윤학, 성재를 도박 혐의로 입건한 뒤에 이 도박장 운영 조직과 도박 행위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최근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탤런트 A씨, 그리고 이 A씨와 조직폭력배를 비롯해서 100여 명을 적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에서 판돈 5천만 원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두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자연 기자 지금 좀 떨고 있죠? 약간 긴장이 되네요. 괜찮아요. 네, 편하게 하시고 이 초신성, 지금 초신성 얘기하셨잖아요. 예. 초신성이란 그 아이돌 그룹 혹시 아세요? 저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래. 솔직히 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더 인기가 있는 그 그룹인데 지금 아무튼 이 초신성의 멤버 2명 중 1명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네요. 네, 이 도박장 운영 조직이 국내에서 운영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 해당 사이트는 해외 현지 카지노가 생중계로 도박장을 보여주고 국내 참여자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을 이른바 아바타로 지정한 뒤에 베팅 여부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을 나의 분신 마냥 삼아서 야 저기다 베팅해, 저기다 걸어 하면은 그 지시를 하면은 카지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 시킨 대로 한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리 플레이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연예계 도박 이거 진짜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2010년도에는 이 신정환이 해외 원정 도박을 하면서 이 진 빚을 갚지 못하고 필리핀에 억류를 당했었죠. 앞서 2005년 한 차례 국내 불법 사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터라서 여론이 더 싸늘했었습니다. 이후 2011년에 신정환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진짜 그 필리핀에서 억류됐을 때 그 진짜 신정환 씨 뭐 진짜 잊혀질 뻔했는데 최근 그 정진웅 검사, 한동훈 검사장하고 몸싸움 직후에 그 입원했던 사진 그게 또 공개가 되면서 신정환 씨가 최근에 또 강제 소환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또 그룹 SES 출신의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9천만 원 규모의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맞아요. 기소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일각에서는
도박 파문을 일으킨 연예인들의 자숙 기간 이게 자꾸 짧아지는 것 같다. 결국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연예인들의 도박이 근절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자숙 기간은 모두 제각각이지만요. 이 모 빅데이터 분석 업체가 연예인 자숙 기간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 연예인이 도박 사건 후에 방송 활동 복귀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16.7개월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 방송 출연 정지가 주어진 연예인은 강병규, 슈, 신정환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현장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지금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네요.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입니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 저희가 앞서 잠깐 좀 뭐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현재는 수도권은 2단계인데 자 2.5단계 검색어가 뜨는 이유 500명대 확진자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니까 뭔가의 상향 필요성이 상향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거잖아요. 네, 중대본이 오는 29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포함한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정리할 거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전국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이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같은 급격한 증가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현재 500명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2.5단계 기준을 충족했다는 지적인 겁니다. 자, 일단 일요일 방역 당국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좀 봐야 되는데 2.5단계가 되면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예,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전국적으로는 5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또 노래 연습장 등 집합 금지, 주요 다중 이용 시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이런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최악인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이 확진 속도를 생각하면 또 단계 격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참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자연 기자 오늘 첫 방송 어땠어요?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몰랐네요. 네. 지금도 떨고 있죠? 약간 아직까지도. 알겠습니다. 고생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